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꼬마 빌딩을 임장을 가고 있어요. 꼬마 빌딩이란 5층 이하의 건물로 50억 미만의 저층 규모의 빌딩을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고강도 부동산 대책 때문에 투자자들이 꼬마 빌딩의 투자 수요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상가나 꼬마 빌딩이 오히려 곽강받고 있는 상태이긴 하죠. 그래서 오늘은 꼬마 빌딩 투자 전에 미리 숙지해야 되고 투자의 방향점을 설정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의 가이드와 주요점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취득 방법을 정하셔야 돼요. 기존에 가장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토지 위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매입을 원하십니다. 신축보다는 비교적 취득가율은 높지만 공법적인 문제에서 많은 이야기를 제기하지 않아서 오히려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투자 방법이긴 하죠. 단 건물에 대한 노후도가 많이 진행됐다면 유지보수 비용이 배보다 배꼽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으로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이후에 신축하는 과정으로 투자 전략으로 매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때는 중개사분들의 말만 덜컥 믿지 마시고 건축 설계사 사무실에다가 의뢰해서 건축 개요를 받으셔야 돼요. 설계 개요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설계 개요가 나오면 해당 토지 위에 신축할 때 들어가는 모든 제반 비용과 각 호실의 임대 수익, 즉 예상 수익률을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내가 얼마의 투자금에 얼마만큼의 수익률이 나오는지 탁상 형태로 해서 감정을 미리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최종 수익률이 나오면 내가 이 꼬마 빌딩을 매입하고 전체 풀 임대가 가정됐을 때 얼마의 수익률에 던져볼 수 있는지 최종 수익률까지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 개요는 대략 인허가, 그리고 건축비, 그리고 건축 심의 여부, 그리고 개발 행위 허가 여부 등의 간략한 요약 자료로 데이터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몇억 혹은 몇십억씩 들어가는 꼬마 빌딩을 매입하는데 그냥 중개사분들, 그러니까 꼬마 빌딩을 중개해 주시는 중개사분들 말만 믿지 마시고 실제로 건축 설계사 사무소에게 설계 개요를 요청하셔서, 이거 개요 요청하는 한 돈 10만원 밖에 안 하거든요. 몇십억씩 쓰는데 10만원 정도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계 개요를 받고 정확한 수익률을 산정한 다음에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노후된 꼬마 빌딩을 매입 후 리모델링 하는 경우입니다. 리모델링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인테리어를 하지 않고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되면 대지 경계선 후퇴, 주차 대수 확보, 신축으로 인해 평수가 축소되는 그런 악영향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오히려 리모델링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리모델링은 어떻게 설계하고 시공하냐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 다를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만약에 리모델링 계산한다면 신축 대비 보통 50% 절감된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보통 많이들 진행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숨은 용적률까지 만약에 찾는다면 기대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영상을 찍는 중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빗소리가 좀 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꼬마 빌딩을 최초 매입할 때 어떠한 조건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전략적으로 매입하냐, 총 3가지 방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차를 좀 세워놓고 영상을 찍겠습니다. 위험하니까. 자, 우선 제가 꼬마 빌딩을 매입할 때 총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토지와 건물을 같이 승계해서 기존에 운영되던 걸 그대로 가져오는 방식.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노후된 빌딩을 매입해서 허물고 신축하려고 매입하는 방법이나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사서 신축 행위를 하는 꼬마 빌딩의 매입 전략. 마지막 세 번째로는 노후된 꼬마 빌딩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후 수익을 다변화하는 그런 전략. 총 이렇게 3가지 전략으로 꼬마 빌딩을 매입하실 때 고민하셔야 됩니다.
만약 어떠한 기준을 정해놓지 않고 꼬마 빌딩을 막연하게 매입해야겠다라고 하시면 많은 혼란 속에 갇혀서 결국엔 아무것도 못하고 끝이 날 수 있습니다. 신축을 할까? 아니 리모델링을 통해서 할까? 그냥 일반 매매로 살까?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저게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끝도 없이 시간을 보내게 되고 결국에는 처음에 소개받았던 그 매물로 되돌아갔는데 그 매물은 팔렸거나 혹은 매가가 상향됐거나 이런 식 때문에 결국엔 투자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투자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다소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특정 기준을 정해놓고 내 기준 안에 적합하는 꼬마 빌딩이 나올 때까지 나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임장조사를 통해 수익화를 다변화시키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꼬마 빌딩을 매입할 때 전략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저희가 임장 가는 곳은 경기도 안산에 있는 꼬마 빌딩인데 3층짜리예요. 올 근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5억 6천만 원에 출발하는 꼬마 빌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물건은 토지 면적 70평이며 최저가 5억 6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회 유찰된 가격이죠. 평당 800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주변 매물 가격은 800만 원부터 1000만 원대까지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거래가는 최소 900만 원 선부터 계약이 진행된 것 같아요. 꼬마 빌딩의 토지 가격은 적정선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임대료 시세는 평당 3만 원부터 8만 원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당 건물은 1층 40평, 2층 40평, 3층 30평, 총 120평입니다. 평당 3만원대로 가정한다면 임대료는 360만원, 보증금 최소 2천만원씩 6천만원은 임대 수익으로 만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럼 매입 금액 최저 5억 6천만원에 7%대의 수익을 만들어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70% 최저 가격에 낙찰되고 거기다가 올 근생 건물이라 대출 제약 없이 80에서 90%까지만 실행된다면 약 4억 8천의 대출 실행이 되고 자기 자본금 1억 정도면 꼬마 빌딩이 매입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4억 8천만 원의 대출 실행, 3.5% 이자 발생 시 1년에 1,700만 원, 월 140만 원의 이자가 나가겠네요. 그럼 임대료 평당 최하 3만 원 가정 시 120평 기준 360만 원에서 이자 140만 원을 빼면 매월 220만 원의 수입이 발생됩니다. 거기다가 임차 보증금 최소 6천만 원을 회수하면 내 돈은 4천만 원 투자에 매월 220만 원 월세 수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매입부터 이기고 들어간 토지 시세 평당 900만 원대인데 800만 원대에 매입했으니까 시세 차익으로 7천만 원 이상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우 세대는 주변 대장 아파트 푸르지오 1600세대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 지역으로 수요층은 일정 부분 받쳐주고 있습니다. 현황상은 1층은 태권도 학원, 2층 및 3층은 영어학원이나 교회로 보여져요. 추가적으로 교회도 현안상의 임차 여부가 있다고 할 수 있으니까 임장 활동을 통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건 제가 임장 활동을 통해 누수 여부나 그리고 요즘 폭풍 때문에 하자 여부가 다소 존재할 수 있으니까 건물의 내외관을 좀 점검을 하고 임대차 계약 여부도 재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개사에 방문해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나 이 꼬마 빌딩의 수요층이 존재하는지 재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꼬마 빌딩에 임장할 때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될 서류들은 건축물 및 토지 대장을 꼭 챙기셔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용도, 면적, 주차장 불법행위, 일조권 사선 제한 등으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이 발생될 수 있는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도 체크해 볼 겁니다. 또한 이 건물은 올 근생인데 주거로 쓰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면 건축물에 대한 또 위반 행위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 점도 면밀하게 체크해 볼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서를 확인해서 건축행위나 리모델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나 제약이 없는지도 재차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 근생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거의 장점은 요즘에 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취득세 중과가 부과됩니다. 근데 올 근생은 어차피 다 4.6%니까 오히려 선호도가 더 높아졌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꼬마 빌딩 매입 시기는 6월이 좀 지나고 계약을 하셔야 재산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의 이제 다 와가니까 물건지에 방문해서 실제로 하나하나씩 다 뜯어보면서 같이 말씀 나누시죠. 자, 가시죠. 자, 이걸로 보면은 태권 도장이 한 요 정도 안에 거울 돼 있고 원으로 깔끔하게 좀 돼 있는 것 같긴 해요. 통상적으로 다 비어 있는 상태라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관장님이 소독도 잘 하시죠. 열 체크도 잘 하시고, 실제로는 뭐 현재 휴관 상태인 것 같아요. 어렵지만 지금 우편물도 다 수령해 가시는 걸로 보아 실제로 여기에 계시는 교회 태권 도장 하시는 관장님이 실제로 우편물도 다 수령하고 있고 사업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